자,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앞서서 아직 오지 않은 학생들 몇 명 있는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잠깐 복습 좀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일반항이 어느 값에 일정하게 가까워지면은 그 녀석을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an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 수학 2에서 배웠던 이 부정형, 특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뭐 무한대 곱하기 뭐 0꼴, 이런 녀석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우리가 분모 분자 차수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모 차수, 분자 차수 비교했을 때 분모 차수가 더 크면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같을 때는 최고차 개수 b, 0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만 다룰게요. 자,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는 우리가 근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인데, 근호가 없을 때는 대개 이렇게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라든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발산하는 게 좀 주로 나와서 무리식 있는 걸로 볼게요. 자, 무리식 있는 형태에서 특히나 자주 나오는 게 이 근호 안에 2차식 들어올려다가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빼기 루트 an제곱 플러스 d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2차식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뭐 바로 공식처럼 외운 거 있었죠. 어디로 수렴한다? 2루트 a분의 b 빼기 d로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우리가 통분을 한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서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 형태는 은근히 또 발산하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열의 극한, 이렇게 수렴할 때 이 극한의 성질을 써서 연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어서 오세요. 잠깐 지난 시간 복습 겸 이렇게 딱 하고 있었어. 기다릴 겸 해서. 자,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두 수열 an과 bn의 합 또는 차에 대한 극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해야지만 리미트를 분배를 해서 알파, 풀마, 베타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막상 풀 때 이 수렴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냥 성질 이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의 이 극한값은 알파와 베타의 곱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나누기일 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의 극한값은 막 리미트를 분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이 bn이라는 수열이 0인지 혹은 수렴하는 값이 0인지 그걸 확인을 해서 그게 충족됐다. 즉 단 bn이 0이 아니고 수렴하는 베타 값도 0이 아닐 때만 분배가 가능해서 베타분의 알파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수열 중에서도 특수한 수열이 나와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 an이 첫 번째 한 곱하기 아래 n-1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즉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있지? 뭐일 때? 그치. 첫째 항이 0일 때. 그래서 첫째 항도 꼭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 거듭제곱골의 극한을 다뤄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 자, 얘 극값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범위를 나눠서 했었다. 그래서 그 거듭제곱의 밑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x가 1일 때만 이렇게 1로 수렴한다.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 분모의 뭔가 최고창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수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급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부분합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원 수열에서 우리 수열의 합, n번째까지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 즉 첫째 항부터 an까지 더한 건 sn이지만 이걸 넘어서 계속 더해가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무한급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무한이라는 말 빼고 이제 급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때 얘를 어떻게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계산을 하냐면은 an까지, 즉 우리 부분합 sn에 이렇게 극한값이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n번째까지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 기본적으로. 그리고 등비합 공식이 있죠. 자, 등차 공식 어떻게 되죠? SN.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도 했었고요. n에 관한 2차식, 그리고 그때 상수항이 있으면은 몇째 항부터 등차 수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상수항이 없으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 그리고 2차 계수가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이 2차 계수의 2배를 해준 게 공차가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등비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비합의 특징도 이런 형태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제곱 꼴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때 a의 계수, 아니지, a의 계수란다. a 값과 b 값의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 그렇지 않으면 둘째 항부터 등비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급수들의 이제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수렴만 거의 다룬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급수의 값이 수렴하면 누가 이 일반항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저 급수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뭐 합답형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급수가 또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성질을 또 쓰니까 첫 번째 뭐 합 또는 차, 시그마도 분배 가능하니까. 그런데 곱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저기서는 리미트는 곱이 있었지만 시그마에서는 곱이 없어요.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곱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실수배는 있었죠. 실수배 정도는 있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이러한 수열 무한히 더한 녀석들 중에서도 또 특수한 수열이 있어서 이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등비 급수라는 녀석이 나오지. 자, 우리가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 첫째 항이 물론 0이어도 괜찮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비만 좀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은 어떻게 된다? 1 빼기 r분의 첫째 항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을 가지고, 이 등비 급수를 가지고 우리가 도형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계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열의 극한, 급수 좀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미분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몇 개 좀 필요한 증명 같은 거는 같이 정리할 테니까 칠판에 쓰는 거 그냥 같이 쓰시고, 그냥 한 번만 같이 쓰시고 암기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 라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물론 빈칸 뚫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나올 것만 다룬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보시면은 지수함수의 극한 나오네요. 우리가 수학2에서는 그냥 함수의 극한이었는데 다항함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수함수래요. 지수함수. 자, 우리가 지수함수는 흔히 y는 ax제곱 형태 꼴을 지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이 거듭제곱의 밑에 조건이 있었어. 조건이 어떻게 되지? 지수함수에서 양수인데 뭐가 되면 안 돼? 1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y는 ax 제곱 형태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자, 이 지수함수의 수원에서 많이 배웠을 테니까 물어볼게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모든 실수.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 양의 실수. 근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있었지? 점근선이라는 거.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0, x축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행이동도 시킬 거고 대칭이동도 시켜서 나타낼 거다. 특히나 y는 x 대칭 시키면은 로그 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의 양수였어. 그러면은 정점이 0,1이 되면서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지. 아이고. 자, 이렇게 점근선 x축을 가지면서 감소하는 녀석이 된다. 그래서 그 감소함수를 또 뜻하는 게 함수값으로 비교하는 게 있고요. 나중에는 미분으로, 미분계수의 부호로 또 확인을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보통은 이렇게 x1이 x2보다 작으면 이 함수값의 대수관계를 비교를 해서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었으면 뭔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밑의 범위는 0과 1 사이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다룰 거야. 특히나 리미트 x가, 자, 어떠한 일정한 t라는 값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답을 써버렸어.
a의 x제곱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라고 하면은 원래 극한값의 존재성은 좌극한 어떤 t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같은 값이 되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끊어진 데가 있니 없니? 없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람수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일정한 값에서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x자리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0 된다라고 해서 이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은 ax제곱은 이제 끝없이 올라가지. 한없이 커지니까 양이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밑이 1보다 커져버리면 이제 반대가 될 거니까 똑같이 0,1을 정점으로 가지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녀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 함수과 비교했을 때 x1과 x2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큰 양수였다라는 걸 알아두고 얘는 이제 반대로 x값이 한없이 커지면 y값도 끝없이 커지기 때문에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은 이제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0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지수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극한값 조사하여라. 얘는 뭐 빠르게 우리가 10초도 안 걸리게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1번 볼게요. 3의 x제곱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x가 2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니? 라고 하면 9로 수렴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3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거네. x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0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의 x제곱 한없이 작아진대. 그러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지 똑같이. 자,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건데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 지수함수의 극한은 앞에서 우리가 뭐랑 유사하게 풀면 되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연결을 지어서 푸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한번 빠르게 해보자. x가 한없이 커질 때야. 어디로 수렴하니?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얘를 비교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얘 분모에 자 3의 x제곱이 빨리 커지니 2의 x제곱이 빨리 커지니 3의 x제곱이죠. 즉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항식으로 보면 차수가 더 높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x가 이렇게 한없이 커질 때 이 분모에 어떻게 보면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최고차 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최고차 공비가 3이 더 큰 거니까 이때 분모 분자를 3의 x제곱으로 전부 나눠주시면 1 빼기 3분의 2의 x제곱 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x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비 즉 우리가 이 밑이 0과 1 사이의 양수일 때는 어디로 수렴한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분의 1 해서 1로 수렴한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이게 실전에서 빠르게 가시면은 얘네들이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더 빨리 커지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는 3의 x제곱의 개수와 3의 x제곱의 개수, 분모 분자의 그 최고차 공비의 개수 B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끝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도 알아두시고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로그 함수의 극한 갈게요. 자, 로그 함수의 극한 갑시다. 우리 로그 함수는 특히나 이 y는 ax제곱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로그의 밑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로그의 진수라고 한다.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초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밑 조건이 어떻게 되니? 1이 아닌 양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양수지. 그래서 이때 이 로그 함수의 우리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 옆에서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곧 로그 함수의 뭐가 돼? 치역이 되는 거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고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XY 자리 바꿨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야? Y는 0이 아닌 X는 0이 되어서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도 우리가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을 해서 또 그래프를 조사를 하게 될 거다. 수원에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도 결국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뉘어지는 거니까. 자, 그림 보시면은 원래는 0,1이 정점인 지수함수였다면 0,1도 y는 x 대칭시키면은 1,0을 이제 정점으로 하면서 밑이 0과 1 사이 양수니까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여기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얘를 못 넘어가. 양의 실수니까 y축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림이 자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 된다. 감소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감소함수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대. 그러면 똑같이 0,1의 y는 대칭점인 1,0을 정점으로 하면서 이번에는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뭐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생략을 할 건데, 자,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의역 범위, 즉 양의 실수 범위 안에서는 끊김없이 쭉 이어지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일정한 값에서의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이랑 동일합니다. 그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아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뭐 k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로그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x 자리에다가 k 집어넣은 로그 a의 k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얘는 어차피 한없이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로 밖에 0을 기준으로 못 넘어가. 그래서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즉 0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0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얘는 x값이 이제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내려가지. 발산하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 얘는 이제 반대로 x가 한없이 뭐 커질 때와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이렇게 되면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고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극한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녀석들의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얘네 4번 우리가 또 빠르게 구해봅시다. 10초 드릴게요. 나 이거 지우면 10초 될 것 같아.
5, 2, 1, 땡. 10초 넘네. 자, 1번의 정답 얼마? 2.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 3번의 정답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4번의 정답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자, 넘겨서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5번 보시면은 다음 극한값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 안을 보시면은 로그 밑을 2로 하는 2x 플러스 1의 로그와 x의 로그가 있는데, 자, 로그를 뭐 했어? 뺐죠?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뭘 해야 돼? 나눗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x분의 2x 플러스 1이다.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사실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x값이 하나씩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 1차분의 1차죠. 그래서 동차니까 최고차 개수비 2로 이렇게 수렴한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로그 2에 2로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얼마? 1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해볼 수 있겠지?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두 문제. 내가 쓰기도 전에 너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는 거는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고요. 아는 거는 그럼 내가 어떻게 빨리 풀 수 없는지,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계속 연습하세요. 자, 6번에 1번 보시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2로 수렴하죠. 왜? 여기서 로그 뺄셈 진수끼리 나누는데 나누기 하니까 2차분의 2차 같은 차수여서 1분의 9로 수렴하죠. 즉 로그 3의 9가 되는데 9라는 녀석은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옆에 것도 바로 그 아래 것도 2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위치를 2로 하는 5의 x제곱이랑 5의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진수끼리만 나누기 한번 보시면은 5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x제곱이다. 자, 물어볼게. 얘 어디로 수렴하지? 1로 수렴하지. 아까 말했지만 얘 필요 없어. 그치? 5의 거듭제곱에 최고차 개수 b로 우리 확인하면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진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얼마다? 0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단히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수와 로그를 가지고 넘기시면은 우리가 새로 배우는 무리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 한번 무리수 2를 봅시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1 플러스 x에 이제 x분의 1제곱이란 녀석이 x값이 한없이 0에 다가갈 때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니 대략 2.71828 이 뒤로는 나도 안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안 외워도 돼. 대략 한 2.7 정도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러한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무리수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의 형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둘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되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 형태가 1 플러스 0의 어떤 무한대 제곱꼴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형태는 어떤 무리수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첫 번째로 해놓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 0이랑 무한대가 서로 역수 관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결국에 그 녀석은 어디로 수렴한다? 무리수 2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x x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은 일단 x가 0으로 가니까 얘 0 되고 즉 1 플러스 0분의 x분의 1. 자, 우리 x분의 1 보시면은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나오니까 x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자, 그래서 1 플러스 0의 어떤 무한대 제곱골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고 그럼 얘 뭔가 무리수 2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건 여기가 3x네. 그러면 여기는 역수인 3x분의 1이 나와야 무리수 2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리미트는 좀 떼고 볼게요. 1 플러스 3x에 3x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었어. 원래는 x분의 1제곱이었지. 그러면 얘 전체 몇 제곱 해줘야 돼? 3제곱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 얘가 뭐가 된다? 무리수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의는 저 녀석이지만 우리가 x분의 1이란 걸 또 치환을 해서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x분의 1을 만약에 치환한다면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해 볼게.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라지 x는 무한대로 이렇게 한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라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란 건 라지 x의 역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라지 x 되는 거니까 여전히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되는 거지. 그리고 무한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 되는 거니까 얘도 결국 무리수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 2의 정의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0으로 갈 때 표현이냐 아니면 무한대로 갈 때 표현이냐.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1 플러스 2x분의 1에 5x 제곱 자 이렇게 한다면은 어때? 일단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 만들어진 거 확인했죠? 그러면 그 꼴이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좀 조작을 하면은 여전히 그리고 나서는 뭘 봐야 돼? 역수 관계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1 플러스 2x분의 1에 몇 제곱이어야 돼? 2x 제곱이어야 되지. 그런데 원래는 몇 제곱이었어? 5x 제곱이니까 뭘 곱해야 돼? 네, 2분의 5.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무리수 2 된다. 그리고 나서 2분의 5제곱 된다. 라고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무리수 2의 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극한값이 2.71828 1828 4590 45 너희 파이도 외우는 사람이 있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 3.14 159 쭈루룩 이렇게 외우는 아무 의미 없잖아. 그렇지? 대충 뭔가 2.7 정도만 딱 외우면 편해. 나중에 대소관계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예시로 넣어놨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한번 방금 했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넘겨서 8번에 1번 2의 몇 제곱? 12제곱 될 거고요. 2번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2제곱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9번을 좀 같이 볼게요. 9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x분의 1 이 곱의
6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너희 혹시 중학교 때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은 어떻게 돼?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죠. 이건 되게 잘해. 근데 왜 이건 못할까? 진짜야. 자, 얘는 1 플러스 2x분의 1제곱, 1분의 몇 x제곱? 6x제곱이라고 해줘야지. 여기다가 주고 뭐 여기를 안 주고 막 이걸 막 여기다 2x 하고 6x인데 그럼 여기다 3인가? 이렇게 하고 난리 나는 애들 되게 많아. 신기해 진짜. 갑자기 스스로 막 계산을 만들어내 막. 자, 이렇게 일단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분배를 할 수 있죠. 지수의 분배.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니까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꼴 만들어지니까 뭔가 무리수 2랑 관련이 있겠다. 만들어주자. 자, 여기 몇 x로 만들어줘? 2x로 만들어주겠지. 그러면 2x 제곱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마찬가지로 옆에 1 플러스 3x분의 1의 몇 제곱? 3x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몇 제곱 해야 돼? 제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무리수 2가 되는 거니까 각각. 결국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2의 5제곱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깜짝아. 자, 우리 이제 넘기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연 로그라는 게 나와요. 자연 로그. 이건 무슨 로그라고 하지? 아무것도 안 썼어. 상용 로그라고 하지. 왜 상용 로그야? 왜 상용 로그지? 많이 써서. 항상 사용. 자주 쓰는 로그예요. 자주 쓰는 로그라서. 이제 이 자연 로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무리수 2라는 녀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녀석, 즉 밑을 이 무리수 2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밑을 생략했듯이 얘를 밑을 생략할 수는 없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흔히 ln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lnx. 아, 그러면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구나. 그래야 이제 너희가 ln 2의 5제곱은 얼마니? 라고 하면 5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우리가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내추럴 로그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 뭐 자세한 영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 이 lnx라는 녀석이랑 그러면 역함수, 즉 y는 lnx랑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니 감소하는 지수함수니? 증가하죠? 왜? 1보다 큰 값이잖아. 아까 2.7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아까 무리수 2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다음 이 극한값이 나오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되는데 이 자연 로그를 통해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라는 녀석의 극한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얘 우리 증명하는 거 볼게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차차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를 좀 증명을 한 번쯤은 할게요. 자, 여기
얘는 x분의 1 곱하기 ln 이렇게 먼저 쓸게. 자세히 할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데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배는 어디에? 진수의 이 거듭제곱, 즉 지수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로 이 자리로 다시 되돌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로그의 극한하면서 이 리미트는 어디 가든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골 형태 만들어졌네? 그러면 얘 뭐가 되지? 무리수 2 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 값은 ln 2가 된다. 그러면 ln 2는 얼마? 1이다. 그래서 x분의 ln 1 플러스 x라는 꼴의 극한값은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극한을 했으니까 지수 함수의 극한도 할 건데 여기서 먼저 밑을 2로 하는 지수 함수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둘 다 0분의 0꼴이에요. 다 0분의 0꼴 만들어지는데 그 0분의 0꼴 원래 다항식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0분의 0꼴 끝나면 대입해서 구했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니까 우리가 결국 t는 어디에 가까워질 때야? 0 집어넣어봐. 1 빼기 1이지. 그러니까 t도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t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이제 x 대신에 우리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거 마이너스 1 넘기면 2의 x제곱이 1 플러스 t다. 그러면 이 지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다가 우리는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 줄 건데 그게 자연 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ln 1 플러스 t다라고 해서 x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자리에 ln 1 플러스 t 그리고 얘는 t라고 했었으니까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누구였어? x분의 ln 1 플러스 x꼴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전부 t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이제 1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분의 얘는 약분됐으니까 1 되어서 결과적으로 얘도 1로 수렴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그 식의 구조를 많이 이용을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a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들어가는 것과 분모에 들어가는 게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x면 여기도 ax여야 돼. 그래야 1이 돼. 그러면 여기에 a를 나눴으니까 분자에 a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는 거니까 1 곱하기 a가 돼서 a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이 녀석의 극한 보면은 그냥 x랑 여기 x 봐서 그냥 극한값 구하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 겁니다. 다 처음이니까 이 구조 만들어주는 거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막 무작정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 이거 익숙해지면 어차피 금방 빨라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지수함수에서도 x가 0으로 갈 때 뭐 ax분의 2의 b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그 함수와 분모에 들어간 함수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니까 얘를 bx로 만들어주면 원래는 ax였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 a분의 b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따라서 얘는 정의에 의해서 1로 수렴하고요.
a분의 b는 그대로 실수배니까 결과적으로 a분의 b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지수함수의 극한도 결국 여기 분모에 있는 거랑 지수만 봐서 계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얘를 가지고 자 11번은 뭐 이제 로그 값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너희가 뭔가 구조 만들어서 내가 구한다 생각하고 풀이를 조금 길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발 자전거를 주고 자 두발 자전거로 이 거리를 1분 안에 가시오라고 한 거야. 1분 동안 가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뭔가 구조 만들어줘서 내가 이게 얼마 나왔는지 그래야 나중에 한눈에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지 처음부터 막 무작정 이걸 뭐 탁탁 그냥 빠르게 푸는 걸로 익히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 너희가 문제 오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놓치는 것도 많아. 자, 우리 무리수 2의 정의를 좀 접목시켜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얘는 일단 지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올려주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x 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다. 그러면 확인. 무한대로 갈 때니까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제곱골 뭔가 무리수 2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에서 x분의 3이니까 1 플러스 x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x제곱을 해준다. 그런데 원래는 x제곱이었으니까 전체 몇 제곱 해준다? 세제곱 해준다. 자 따라서 얘는 ln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수렴하는데 3 바깥으로 빼버리면은 3 곱하기 ln 2니까 3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죠. ln 1 플러스 2x의 x분의 1제곱 2x니까 역수 취해주면은 1 플러스 2x의 2x분의 1제곱 여기에 전체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ln 2의 제곱된다. 따라서 얘는 2로 수렴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걸 선생님은 원했던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여기 2x네? 아이고 바보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풀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어차피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 이건 그리고 너희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거에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넘기시면은 그 14번 쪽에 자연 로그가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밑을 2로 하는 지수 함수의 극한, 로그 함수의 극한을 해서 구했었는데 그럼 밑이 2가 아니고 그냥 다른 녀석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꼴의 이 극한값 얼마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하는 순서는 우리가 구조 바꾸면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먼저 이 x분의 1 지수 자리로 올린다. x가 0으로 할 때.
직접 써보시면서 한번 따라옵시다. 그래서 로그 a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우리 무리수 2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무리수 2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 a의 2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미적분 과목에서는 이 로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 로그로 좀 바꿔줄 건데 우리 이거 밑과 진수 뒤바뀌면 뭐가 돼? 역수되지. 그래서 얘는 ln a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ln a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러한 로그, 일반적인 로그의 극한값 어떻게 되나 보니까 ln a분의 1이다. 이걸 차라리 외우는 게 나아요. 왜? 밑이 2가 되면 그냥 1 돼버리는 거고 밑이 다른 거면 그냥 ln a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딱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밑이 2가 아닌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극한도 우리가 아까 한번 증명을 했었으니까 그 방법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얘 이용을 해서 나타낼 거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먼저 치환이 필요했었지, 아까처럼. 그래서 뭐 t라고 이렇게 치환합시다.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 1 넘기고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해준다면 x라는 녀석은 로그 a의 1 플러스 t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므로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 밑을 a로 하는 1 플러스 x의 로그 극한을 했었는데 그게 lna분의 1 된다라고 했어요. 저 식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럼 우리 분모분자 이렇게 t로 나눠주시면 얘는 어차피 약분돼서 1 될 거고 요 녀석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ln a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그 녀석이 역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수렴한다? ln a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x제곱 마이너스 1을 x로 나눈 녀석의 극한값도 그냥 ln a 이거 하나로만 퉁 치면은 밑이 바뀌어도 그냥 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밑이 2면은 ln 2니까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증명을 해보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 계속 뭔가 이 식의 구조로 만들어줘서 극한값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직접 손으로 쓰고 증명을 해봤으면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그 극한값 구하여라 라고 해서 14번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미정계수 결정이죠. 자, 15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나중에 보면 다 x가 0으로 갈 때 극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극한 뭐 미분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니까 속도랑 정확성을 좀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자,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일단 b는 얼마다? b는 0. 끝. 이제 a만 찾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ax 되는데 우리가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지. 분모분자 x로 그냥 나눠버리자.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 3으로 가죠? 얘는 약분됐으니까 그냥 a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3분의 a가 얼마라고? 6이라고. 따라서 a는 18.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분 다 배우고 뭐 하면은 로피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나중에 그거는 정말
자, 16번 한번 같이 볼게요. 16번 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끼리 나눠놨어. 로그의 성질도 이용 못해. 1-x분의 2 그리고 ln 1 플러스 x분의 3. 자, 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네 1 플러스 0꼴 1 플러스 0꼴. 그럼 여기 뭔가 무한대 제곱꼴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이제 뭔가 역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진수에 뭔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자, 앞에 똑같이 우리 x를 이렇게 곱해주자. 무한대 제곱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이렇게 곱해준다면 자, 분자 먼저 볼게요. 진수만 1 플러스 x의 세제곱의 전체 x제곱이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까? 1 플러스 x분의 3의 몇 제곱으로? 3분의 x제곱. 근데 원래는 x제곱이었으니까 얼마 곱해야 돼? 3 곱해야 되지. 자, 분모도 볼게요. 1-x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될 텐데 1-x분의 2의 몇 제곱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죠. 여기 전체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2의 세제곱으로 수렴할 거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이렇게 수렴할 거다. 근데 앞에 ln이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가 ln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3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 줄 모르면은 이런 기본 문제에서도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뒤에 막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문제에서 내가 괜히 빨리 풀 수 있는 걸 연습한다기보다는 이거 식의 구조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넘길게요. 이제 미분해야지. 지수함수의 도함수. 다항함수 미분은 잘하잖아. 이제 초월함수들 미분해야지. 쉬라고 딱 맞춰서 종치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부터 맞춰서 나가도록 합시다.